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 있었던 찌라시 종목들과 뉴스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찌라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점 없이 무작정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찌라시 뉴스는 스윙 재료로만 참고하세요. 먼저 지뢰 제거 관련주 소니드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군수물자를 실은 군수송기를 급파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 장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던 발언이 재부각되었습니다. 소니드 자회사 디펜스 코리아는 지뢰 제거 로봇과 폭발물 탐지기, 인공지능 경비용 로봇 생산 설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연 관련주인 한일화학입니다. 중국이 중요한 반도체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작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한일화학은 최근 아연 관련으로 부각되면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아연의 정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된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한일화학은 국내 아연화 시장 점유율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오셈입니다. SK하이닉스가 애플의 차세대 증강현실기기 비전 프로에 탑재되는 특수 D램을 독점 공급한다고 합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애플이 지난달 야심차게 공개한 AR기기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특수 D램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일에 국내 양대 S사를 뚫은 네오셈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 부분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성입니다. 포르쉐는 자동차 제조업체 최초로 애플 카플레이 앱과 차량 기능을 통합한 앱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핵심 기능으로는 사운드 프로필과 같은 오디오 설정, 라디오 채널 변경, 실내 온도 및 주변 조명 설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남성이 과거에 애플 카플레이 인증을 획득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셀바이오이고 고가는 16%입니다. 박셀바이오는 진행성 간암 치료제의 상업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 조 단위 매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박셀바이오 최근 연구 결과 발표 내용도 참고하세요. 다음은 TNR 바이오팹 고가 14%입니다. 암세포 제거 기술 개발 소식과 탈모 치료제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면역세포 기능을 향상해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다고 하네요. 새로운 기술로 암치료 효과 향상 기대된다고 합니다. TNR 바이오팹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피부 오가노이드 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탈모 치료제 전문 연구개발 기업 에피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탈모 치료제에 대한 연구 논문이 피부 분야 저명 국내 학술지 7월호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TNR 바이오팹과 에피바이오텍은 탈모 치료제 관련 공동 개발한 바가 있고 이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CJ시푸드입니다. IAEA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수산업계 피해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 비축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고 수협 중앙회도 추경 편성을 통해서 대대적인 소비 촉진에 나서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다음 원자력 발전 관련주인 에너토크, 고가는 13%입니다. 튀르키예가 차기 대형 원전 사업 후보로 한국과 중국, 러시아를 꼽았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이후 또 한 번의 수주 낭보가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에너토크가 과거에 한국전력공사가 튀르키예와 수십조 원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협력 논의 소식에 상승했던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페라이트 관련주인 사마전자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연비 규제와 배기가스 규제로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부터 신차 판매의 50%를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 장치는 전동화 장치이고 페라이트는 전동화 장치의 핵심 부품으로서 그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전자의 페라이트가 쓰이는 곳은 다양하고
삼화전자는 2023년 친환경 자동차용 페라이트 매출을 전체 매출의 3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 한네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게 될 디지털 화폐 원화 CBDC 프로젝트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면서 결제와 보관 관련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은 오는 2023년까지 디지털 화폐를 유통하는 중앙은행이 24개국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웹툰 관련주인 미스터블루입니다. 국내외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웹툰 신의 탑과 여신 강림이 영어 버전 출판폰이 아마존 신간 10대 및 청소년 만화 부문 베스트셀러 1,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다음은 M2I입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 공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M2I는 과거 삼성전자가 이르면 2030년에 일부 사업장에 무인 공장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M2I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솔루션을 제공하고 핵심 장비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M2I 동일 내용으로 오늘 장중에 아진 엑스텍과 아레트 오토메이션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웰바이오텍,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웰바이오텍은 짐바브웨 정부로부터 리튬 원광 수출에 대한 최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허가는 2022년 말 짐바브웨 정부의 기초광물 수출 규제법 이후 한국 기업 웰바이오텍에 예외적으로 이뤄진 최초의 허가라고 하네요. 다음 웰크론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지뢰 탐지기와 방호복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웰크론은 지뢰 제거용 EOD 방호복 등을 생산하는 방산업체로 알려져 있고 이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수소차 관련주인 범한퓨얼셀입니다. 아부다비 경제지구 측이 창원을 방문해서 범한퓨얼셀 등을 시찰했다고 합니다. 창원 지역 수소 전문기업 현황과 기술력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관련주인 아이크래프트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엔비디아 AI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20에서 30% 뛰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네요. 아이크래프트는 엔비디아 관련 내용으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세요. 제이시언 시스템 역시 엔비디아의 한국 총판 파트너사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1승입니다. 워렌 버핏이 친환경 사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으로 화석연료 산업에 베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소재 액화천연가스 플랜트 지분 50%를 약 4조 2,8천억 원에 추가 매입했다고 하네요. 이에 1승이 조선 LNG 사업 부분에서 LNG 제기화 설비와 의장제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리튬 관련주인 경동인베스트, 고가는 12%입니다. 태백시는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터실 핵심 광물 산학연 혁신기술단지가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접수했고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태백산 강화대를 핵심 광물 전략산업의 허브로 조성한다는 소식에 상승했던 바가 있는 경동인베스트가 부각되었습니다. 경동인베스트는 지난해 10월 자회사 경동이 태백과 삼척 부근의 면산 일대에서 조강권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즈비전입니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유입하기 위해서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가격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최저 경쟁 가격으로 740억 원을 산정했다고 하네요. 아이즈비전은 제4통신사 알뜰폰 관련 이슈에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24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가 일본 금융업체와 손잡고 결제 편의성 강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결제 서비스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아시아 시장 내에 영향력 확대에 힘을 쏟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네요.
카페24는 최근 유튜브 쇼핑, 스레드 관련으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정리해 참고하세요. 다음은 우리기술이고 고가는 15%입니다. 우리기술은 최근 정부와 산업계가 주도해서 소형 모듈 원전 분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SMR 얼라이언스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기술은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신한울 3, 4호기에 약 600억 원 이상의 원전 제어 시스템을 독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음 스레드 관련주인 모비데이즈입니다. 트위터 대항마로 떠오른 메타의 새로운 SNS 스레드 가입자 수가 출시 일주일도 안 돼서 1억 명을 돌파했고 이에 대한 연간 매출이 1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최근 스레드 관련주로 주목받은 바 있는 모비데이즈가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모비데이즈 최근 VVIP 추천주이고 최대 50에서 60% 상승 나왔네요. 상승 흐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 관련주인 라운시큐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한국 나토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체결하는 문서는 과학기술, 대테러, 사이버 안보, 신흥 안보 기술 등 분야로 구체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2일인 내일 오전에 보안 관련 정부 일정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방산 관련주인 평화산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서 제2의 잭팟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5조 규모로 사상 최대 계약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13일에서 15일 폴란드를 국빈 방문하는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방산 분야 등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건 관련주인 SY와 삼부토건입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동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방문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인 만큼 에너지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그룹의 진출 여부가 주목된다고 합니다. 이에 모듈러 주택 사업 영위 중인 SY, 최근 재건 관련주로 크게 상승한 바가 있는 삼부토건이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여기까지 7월 11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